해석학투 1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후비니 정리랑 이제 그거랑 비슷한 이중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을 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비니 정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적분의 순서를 바꾸면서 몇 가지 좀 적분 계산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후비니 정리의 증명에 대해서는 아마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비니 정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후비니 정리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적어 보면 우선 얘도 이렇게 이중 적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적분의 하나가 이상 적분인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후비니 정리가 우선은 f가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왜냐하면 연속이면 우선은 적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적분이 안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우선은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어떤 이런 직사각형 영역에서 다룹니다. a, b 곱하기 c 곱하기 b라는 어떤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f는 변수가 두 개인 이런 fxt 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a에서 b까지 fxt를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나, 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나 이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를 좀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냐면 f가 항상 어떤 g라는 어떤 좋은 함수의 적분 미분꼴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면 요거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f가 연속이니까 만약에 g라는 애를 f를 적분한 걸로 정의를 해요. 적당히 a부터 x까지 f를 적분해 준 거,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f가 연속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g가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g가 미분 가능합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를 FTC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g가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양변을 미분해 보면은 f를 우리가 항상 어떤 g라는 좋은 함수의 미분꼴로, x에 대한 미분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비니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f를 어떤 꼴로 생각을 할 거냐면 g를 어떤 미분한 형태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준 이유는 이제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c에서 d까지는 그대로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적분만 살펴보면은 그냥 윗끝 아래끝 대입해주면 되겠죠. 적분한 게 g니까. 그래서 얘는 g bt 빼기 g의 ct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 g를 적분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어떤 푸사이 x라는 거를 c에서 d까지 g x, t dt라고 해보면, 왜냐면 지금 b랑 c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어 있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파이 b 빼기 파이 a가 되겠죠, 그렇죠? 적분해 주는 거니까. 왜냐면 그냥 요 자리에다 그냥 x 자리에 b 넣고 x 자리에 a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b 빼기 파이 a인데, 그럼 얘도 뭐냐면 우선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요런 파이라는 애도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어서 파이가 잘 정의가 되고 파이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도 미분 가능.
그럼 이제 파이 b 빼기 파이 a는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푸사이를 미분해 주는 게 되겠죠. 뭐 푸사이는 당연히 존재하죠. 이런 푸사이 프라임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고 적분이 가능하고, 그럼 이제 적분에서 만들어진 푸사이도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푸사이 프라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푸사이 프라임은 그냥 x에 대한 미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푸사이 프라임은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C, D는 고정된 숫자니까 얘는 그냥 x에 대한 함수니까 바로 그냥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이거 하나 더 써보면은 사이 프라임은 이거인데 얘는 그냥 미분 기호가 안으로 잘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정리 뭐 이런 거를 쓴 게 아니라 그냥 푸사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푸사이 프라임은 이제 아까 쓴 대로 C에서 D까지 gx를 적분을 해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됐죠. 우리가 g를 f라고, gx를 f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딱히 뭐 더 다른 거 없이 그냥 f가 연속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적분을 잘 바꿔줄 수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상 적분에 대해서도 이런 적분 순서 바꾸는 게 뭐 당연히 잘 되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떤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이상 적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f가 연속이고 그럼 똑같이 얘가 연속인데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하나는 유한한 구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를 포함한 이상 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파이를 이제 얘를 우선은 t에 대해서 적분한 얘가 유니폼리 컨버지 할 때, 유니폼리 컨버지 하면은 적분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A에서 B까지, C에서 무한대까지 F를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나, A, B에 대해서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나, T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나, 똑같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 적분 같은 거는 또 유한한 구간까지 뭐 R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유한한 구간에서 계산했던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R까지, 또 유한한 R까지 적분하는 거는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에서 B까지, C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는, 정의 그대로 놓고 보면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C에서 R까지 얘를 잘 적분을 해주는 거, 요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뭐랑 같냐면, 이제 R을 바깥으로 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랑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 두 개의 그 차이가 뭐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R이 충분히 클 때 이 적분 두 개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저 적분 두 개의 차이니까 C에서 무한대 fx dt dx랑 C에서 R까지 E에서 B까지 fxt dxt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줄여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끼리는 이 유한한 구간에서는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선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거에 순서를 바꾸면 C에서 R까지 fxt dxt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앞에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거 A에서 B까지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ddx로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해 주는데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해주냐면 똑같은 함수를 C에서 무한대까지 C에서 R까지 적분을 해주니까 얘는 R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R부터 무한대 fx dt dx가 되죠. 근데 우리가 얘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저 절대값 기호를 안쪽으로 다 하나만 넣어주면 R에서 무한대까지 fxt dt의 dx가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우리가 가정한 게 뭐냐면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요 값을 원하는 만큼 뭐 x에 무관하게 잘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써보면 아까 우리가 가정했었던 게 뭐냐면 그런데 phi x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c에서 무한대까지 fxt dt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뭐 임의의 어떤 r을 가지고 와도 뭐 적당한 r0가 잘 존재해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r0가 존재해서 r이 r0보다 크면 r에서 무한대까지 fxt t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요거랑 C에서 R까지 fxt dt의 차이니까 빼주면은 이제 아까처럼 R부터 무한대까지 fxt dt가 되는데 요거를 잡을 때 X에 무관하게 잡을 수가 있어서 유니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뭐 R0가 존재해서 R이 R0보다 크면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요거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얘가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언제? R이 R0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이제 B-A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똑같은 요 R0 잡은 R0로 이제 이 적분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적분의 차이가 어떤 뭐 적당한 상수배의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비니 정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포비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뭐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런 이상적분 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이상적분이 나오면 이제 이상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극한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극한을 포함한 거는 우리가 좀 조심히 잘 다뤄줄 필요가 있죠. 뭐 유니폼리 컨버전트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포비니 정리에 대해서 적분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중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중 수열이랑 이중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우리가 이변수 함수 다루는 것처럼
이제 얘도 이제 어떤 자연수 쌍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a, m, n을 주는 어떤 수열인데 인덱스가 두 개인 이제 요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뭐 몇 가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한 증명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몇 가지 좀 사실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한 게 해석개론이라는 책에서 뭐 저자는 이분들이 쓴 책에서 6.3절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몇 가지 그냥 증명은 좀 생략을 하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이제 이중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할 텐데 요거를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제를 AMN이라는 게 2분의 n분의 m이라는 이런 수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도 뭐 변수 하나 고정해 놓고 이제 뭐 x를 고정해 놓고 여기 fxt처럼 x를 하나 고정해 두고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보거나 뭐 t를 하나 고정해 두고 x에 대한 함수로 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 고정을 해두고 다른 하나에 대한 수열로 좀 보기도 하는데 얘를 이제 n에 대한 수열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m이 하나 고정되어 있을 때 n에 대한 수열로 이제 이거는 m을 고정을 하고 일단 n에 대한 수열로 보는 거랑 n을 고정하고 어떤 m에 대한 수열로 생각하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우리가 이변수 함수 fxt에 대해서도 뭐 x 고정하거나 뭐 t 고정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m을 고정해 놓고 n에 대한 수열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n분의 1이라는 어떤 수열의 m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2의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고 얘는 2의 0제곱으로 가니까 어쨌든 얘는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하게 m에 대한 수열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2의 m제곱에 n분의 1제곱인데 m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게 계속 커지니까 n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서 요 두 개의 수열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얘는 뭐 1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m을 무한대로 보내도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이제 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이변수 함수처럼 이중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얘도 극한의 순서를 바꾸는 게 뭐 항상 당연한 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얘랑 m을 먼저 극한을 보내고 n을 나중에 보내는 거랑 n을 먼저 보내고 m을 나중에 보내는 거랑은 항상 같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장을 해주는 게 요 책에 나와 있는 명제 6.3.1인데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각 m에 대해서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얘는 이제 n에 대한 수열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각 m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정하는 거니까 뭐 am1, am2, am3 이제 뭐 요런 애니까 얘를 이제 n이 점점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어떤 bm이라는 수열로 수렴을 한대요. 이런 수열이 bm으로 수렴하고 비슷하게
각 n에 대해서 그럼 이제 n은 고정되어 있고 m 계속 바뀌는 거니까 a m n에서 m은 1, 2, 3 이렇게 가는 애니까 얘는 a 1n, a 2n, a 3n이랑 어떤 n에 대한 수열이 얻어지죠. 그래서 얘가 어떤 뭐 cn으로 수렴을 한다. 그런데 뭐 어떤 것도 성립을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 뭐 임의의 뭐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 존재하냐면 m이 요 라지 m보다 크면 amn 빼기 cn이 뭐 n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m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mn과 cn이 같아지면 그러면은 cn과 bn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앞에 있는 것도 bm과 cn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m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m이랑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cn이랑 같다라는 건데 cn은 애초에 뭐로 정의를 했었냐면 n을 고정해 놓고 이제 m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n이 계속 바뀌는 이제 요런 거니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m이 무한대로 가는 a의 nm이고 mn으로 썼죠. 얘는 m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mn. 그래서 이렇게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극한 우리가 수열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뭐 급수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수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면 또 명제 6.3.3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중 수열에 대해서 뭐 각 m에 대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n 얘를 계산한 게 bm인데 급수 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무한급수 요거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도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한쪽을 이제 고정해 놓고 이런 급수를 생각했더니 걔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것보다도 이제 좀 더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MN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극한의 이런 급수의 순서를 언제 좀 바꿔줄 수 있을까를 이제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요거 뭐 확인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조건 뭐 가나를 확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쉬운 어떤 게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명제 6.3.4에 나와 있는 게 좀 그래도 잘 알려주는데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가 전부 다 양수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급수가 아니라 함수에서는 뭐 양수라고 해서 뭐 좋은 게 딱히 더 없었죠. 뭐 양수라고 해도 뭐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수열에서는 양수이기만 하면은 급수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뭐 어쨌든 중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가 좀 여기서 중요하게 해석하기서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 적분이랑 급수의 순서를 바꿀 때는 뭐 유니폼리 컨버전트가 필요했고
뭐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뭐 적분의 순서라든지 뭐 적분과 미분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바로는 안 됐었죠. 그러니까 막 항상 성립하지 않는 이제 발레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다룰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의 연속 선상에 있는 거로 요 뭐 적분이랑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학에서 우선 뭐 요거 말고도 뭐 더 많은 주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루지 않았던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석학을 그래도 1년 동안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이제 다루지 못한 것은 우선은 우리가 1차원에서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수 위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좀 대표적인 제한점, 우리가 좀 알지 못했었던 거는 일반적인 RN에서의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거는 진짜 실수 위에서의 해석학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유클리디언 공간에서는 뭐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얘기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뭐 무리 없이 잘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막 일반적인 n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을 다루면은 이게 해석학에 있는 어떤 본질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왜냐면 이 RN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쨌든 실수보다는 좀 더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뭐 정의해줘야 될 것도 많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석학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거를 조금 놓치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 위에서 해석학을 먼저 다루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해석학의 진짜 어떤 뭐 에센스를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조금 잘 다루지 못했었던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요게 제일 큰 거고 요거 말고는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8장에서 주로 다뤘었던 뭐 풀이의 시리즈라든지 요것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얘도 뭐 같이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요것도 우리가 조금 다루지 못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르벡 메저 르벡 인테그랄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거는 4학년 실해석학 과목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좀 맛보기 정도는 이제 해석개론에서 주로 다루기도 합니다. 뭐 요거를 얘기하려면은 뭐 메저라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해서 뭐 좀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데 이거랑 관련된 게 뭐 척도론이라고 해서 뭐 메저 시오리라고 부르는 아예 뭐 독립적인 어떤 뭐 이론이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깊은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얘기를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보통 웬만한 해석개론에서는 이제 이런 르벡 적분 같은 거는 그냥 맛보기로만 얘기하고 뭐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없는데 더 많은 지식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배운 게 많이 없느냐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종강을 하고 아마 나중에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해석학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 복습을 당연히 하실 텐데 생각보다 배운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이제 그래도 혹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게 다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한번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7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만 인테그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1절, 2절 뭐 사실 7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통째로 다 뭐 적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얘기이긴 하지만 뭐 시험 범위상 어쩔 수 없이 좀 구분을 했는데 7.3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7.3절에서는 어떤 이제 불연속점이 좀 있는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속 함수들은 적분이 잘 되는 거를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연속 함수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고, 근데 불연속점이 얼마나 많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 뭐 리만 정리에 의하면은 불연속점이 매저 제로면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랑 동치다라는 거를 뭐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들로 얘기를 했었던 게 우선은 불연속점이 한 개인 거, 그다음에 유한계인 거, 그다음에 무한계인 거 했었는데 불연속점의 집합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불연속점의 집합을 생각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아니면 그냥 임의의 뭐 n 개인 거, 유한계인 거, 그다음에 뭐 유리수에서 되는 게 우리가 토마이 함수라고 불렀었던 함수도 있었죠. 그런 거랑 그러면은 이제 토마이 함수를 생각하면은 유리수점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데 얘도 뭔가 불연속점이 무한계면은 적분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무한계가 있어도 적분이 잘 되는 예제였죠.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불연속점이 언카운터블게 있어도 이제 칸토르셋, 불연속점이 집합 칸토르셋인 것도 생각을 했는데 얘마저도 적분이 잘 됐어요. 토마인트 유리수는 이제 카운터블이었고 얘는 이제 언카운터블이었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전부 다 적분이 가능했는데 얘네들을 묶는 공통점은 얘네가 전부 다 매저 제로였다. 그래서 이제 불연속점의 집합이 만약 0에서 1 사이다. 요건 우리가 디리클레 함수라고 불렀었죠. 디리클레 함수는 얘는 이제 진짜로 적분이 안 되죠. 닷 인테그럴. 뭐 요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뭐 분할을 잡고 요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7.4절에 있는 거에서는 뭐 적분의 뭐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적분의 뭐 성질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티오렘 7.4.1에 있는 건데 그냥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는 중간에 뭐 아무거나 점 하나 끼워 넣어도 괜찮다. 그럼 얘는 이제 뭐 ABC 뭐 대소관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게 우리가 진짜로 적분이 넓이랑 이제 같은 뭐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티오렘 7.4.2에서는 어떤 이 적분이 뭐 선형이다 뭐 이런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티오렘 7.4.2에서는 뭐 적분이 선형이다. 그래서 뭐 더한 거 잘 쪼개지고 상수배 잘 쪼개진다. 그다음에 뭐 대소 관계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F가 적분 가능하면 절대값 F도 인테그러블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요런 뭐 부등식까지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티오렘 7.4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티오렘 7.4.4죠. 이런 극한이랑 적분이랑 순서를 잘 바꿀 수 있기 위한 어떤 충분 조건을 알려주는데 요게 잘 성립하려면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될 확률이 높겠죠. 뭐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뭐 성립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요거의 발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티오렘 7.5절에서는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칼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 뭐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F가 잘 적분이 가능하면 이제 개로 적분을 그냥 윗끝 아랫끝으로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리 자체만 한번 theorem 7.5.1에 있는 걸 한번 적어보면, F가 적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fx를 적분이 가능하고 f라는 게 f'을 f를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적분을 쉽게 이 라지 f의 윗끝 아랫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 g라는 게 적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 라지 gx를 이 스몰 g를 적분하는 걸로 정의를 해보면 g는 라지 g는 연속이 된다.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g가 적분 가능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좋아진 거, 연속이 되면 g도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6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르벡 정리에 대해서, 르벡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되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티오렘 7.6.5에 나와 있는데, 그럼 뭐 적분 가능한 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 적어도 이제 바운디드인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바운디드일 때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의 디스컨티뉴이티 셋, 그러니까 불연속점을 모으면 불연속점을 모은 게 매저 제로를 갖는다. 그래서 뭐 매저 제로의 정의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요거 증명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뭐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나와 있는 뭐 7.7 뭐 에필로그나 아니면 7.5 뒤에 나와 있는 이 non integrable derivative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F'이 잘 적분이 가능하면 뭐 이게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F'이 잘 적분이 가능하면. 근데 항상 얘가 성립하는 이제 뭐 F'이 적분 가능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건데, 그냥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요거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F가 단순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F가 미분 가능하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소단원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non integrable한 데리버티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 뜻은 도함수기는 한데 뭐 f 프라임이기는 한데 적분이 안 되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사실 자체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항상 뭐 적분 가능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첫 번째 거에서 얘가 f가 인테그러블 하고 이제 f 프라임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뭐 스몰 f 대신에 만약에 뭐 라지 f를 쓴다, 이제 그러면 아까 했었던 얘기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건너뛰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8장에서는 8.4절에서는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으로는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좀 확장을 해보자. 뭐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뭐 자연수에서 정의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좋은 성질을 유지한 채 확장을 잘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뭐 언제 뭐 적분이 잘 정의가 되고 뭐 순서를 바꾸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제 잘 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뭐 유니폼 컨버전트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모든 얘기를 다 잘 해줄 수 있다. 제가 뭐 티오렘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기에는 좀 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뭐 다 적지는 않겠지만, 요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뭐 언제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거 시험에 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요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뭐 언제 미분이 가능하고 언제 연속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거는 제가 기말고사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뭐 연습 문제 같은 거를 잘 풀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5절에서는 후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내용이죠. 후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주기 함수를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잘 근사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삼각급수의 합으로 잘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뭐 snx라는 게 a0 an에 대해서 코사인을 먼저 그리고 뭐 an들이랑 뭐 bn들도 적당히 적분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언제 fx로 수렴을 하겠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티오렘 8.5.3이랑 티오렘 8.5.4였죠. 얘는 뭐 f 프라임이 미분 가능하면 이제 요게 snx가 fx로 잘 수렴을 한다. 일단 8.5.4에서는 f가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으면은 그냥 snx가 fx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좀 보장을 못 해줄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거보다 조금 약한 또 우리가 뭐 세자로 평균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원래 있는 snx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못 해주지만 sn들의 평균이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명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뭐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 많은 내용이 조금 필요했었죠. 뭐 디리클레 커널이라든지 이제 그걸 어떻게 식을 잘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학 2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석학 1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함수열이라든지 뭐 유니폼 컨버전, 뭐 균등 수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도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도 많이 쓰이고, 뭐 포리에 시리즈 같은 거 다룰 때에도 많이 쓰이고,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되게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게 뭐 중간고사 범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내용들 해석학 2에서, 특히 해석학 1보다 2의 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서 아마 좀 많이 공부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잘 배워두면은 이제 수학 나중에 등장하는 수학에서도 더 3, 4학년 때 등장하는 뭐 전공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임용 시험에서도 뭐 함수열 같은 거는 뭐 계속 등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